이 이야기는 살인을 준비하는 한 남자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총에 기름칠을 하고 총알까지 구해서 심지어 상대를 한 방에 보내버리기 위해 사격 연습까지 하죠. 그의 이름은 버크. 오랜 기간 동안 종이를 제작하는 제지 회사의 중간 관리자로 근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가진 능력은 나름 전문직, 기술직이었죠. 종이를 제작하는 기계, 제품 라인, 여러 가지 작업 등에서 소위 잔뼈가 굵은 경력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속한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을 준비하면서 대량 해고 바람이 불었고 버크 역시 해고를 피할 수 없었어요. 사실 그가 다녔던 회사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제지업 전반은 물론이고 전체 산업 경기가 나빠지면서 여기저기에서 대량 해고 사태가 속속 생겼거든요. 여하튼 해고를 당한 종이회사의 직원이었던 버크는 왜 총을 손보고 살인을 계획하는 걸까요? 그는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자신을 해고시킨 사람? 회사의 높은 임원? 아닙니다. 바로 생전 본 적도 없는 동종업계의 종사자였습니다. 심지어 자신과 똑같은 처지의 사람들이었죠. 왜였을까요?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의 원작 소설 X 지금 시작합니다. 참고로 소설이나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고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애매하게 많은 나이도 그랬지만 곧 돈이 많이 들어갈 일들도 있었고 보험 같은 사회보장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도 큰 부담이었죠. 시쳇말로 윗대가리들이 산업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이 자신과 같은 인재를 잘라버린 것이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구직 활동을 해보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다들 직원들을 해고하는 마당에 자신 같은 혹은 자신보다도 더 스펙이 좋은 사람들도 같은 종류의 일을 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죠. 그러던 중 버크는 굉장히 탐이 나는 일자리를 발견합니다. 자신이 딱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인터뷰를 보게 된 거죠. 버크는 기사와 인터뷰를 아무리 뜯어봐도 또 인터뷰 속 주인공이 이야기하는 일에 대해서 몇 번을 생각해 보아도 그 자리가 자신의 것 같았어요. 아무리 따져봐도 자신의 조건이 훨씬 더 좋아 보였거든요. 네가 있는 그 자리는 내가 적임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가 해고된다면, 혹은 질환이 생겨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혹은 불륜이 걸려서 회사에서 잘리게 된다면, 혹은 불운하게 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아마도 그렇다면 그 자리는 공석이 될 것이고 자신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그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죽었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을 뽑지만 그 자리가 반드시 버크에게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회사 면접관이 더 마음에 들어하는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거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버크는 우선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가짜 제지회사를 만들고 주소도 가짜로 만들고 제지회사의 구인 공고 역시 가짜로 냅니다. 그러자 사서함으로 수많은 이력서들이 쏟아져요. 버크는 모든 이력서를 검토합니다. 이력서를 보낸 사람들은 단순히 구직 활동을 했을 뿐이지만 이것은 사실 버크가 자신의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추려내기 위한 함정이었어요. 그는 자신에게 도착한 모든 이력서를 검토해서 내가 결정권자라면 나보다 더 매력 있는 사람들, 자신보다 경력과 학위가 좋은 사람들을 골라내죠. 결국 그는 6개의 이력서를 추려냅니다. 그리고 그 6명을 모두 죽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회사에서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까지 없애버린다면 아마도 본인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디테일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나섭니다. 이력서를 보고 주소로 찾아가 경쟁자라고 낙점한 사람들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그러다가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총을 쏘기도 하고 심각한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하나 처리를 해 나가요. 이 과정에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살인이 두려워졌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행위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자신의 이 모든 행동은 탐욕스러운 기업가들의 횡포에 맞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오히려 살인이 더 쉬워지는 스스로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자녀가 도둑질을 하다가 걸리는 와중에도 이런 문제들 역시 철저하게 은폐하거나 방해가 되는 자들을 죽이면 된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어찌됐든 이 모든 계획이 완성이 되어서 내가 그 일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죽이려는 사람들이 결국 자신과 다르지 않음을 느끼고 연민에 잠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연민은 죄책감으로는 연결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합리화로 번질 뿐이었죠. 본인이 총을 쏘고 차로 들이받았지만 저들을 죽인 것은 내가 아니라 기득권과 고위직들이다 라고 합리화를 해버리는 것이죠. 희생자들이 도처에 흩어져 있고 했던 일이 비슷하다라는 사실 외에는 그 어떤 공통점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버크는 잘 숨기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경찰이 버크를 찾아오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오히려 경찰은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말았고 버크에게는 혐의가 돌아오지 않죠. 오히려 경찰들은 버크에게 당신도 혹시 모르니까 몸 조심하세요 라는 조언까지 얻습니다. 모든 경쟁자들을 처리하는데 결국은 성공한 버크. 이제 그는 자신이 갖고 싶은 바로 그 자리를 꿰차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동안 살인이 익숙해져서인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퇴근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중에 까무룩 잠이 들어버린 버크. 잠에서 깨고 보니 어느새 집으로 귀가한 그 사람이 버크에게 총을 겨누고 있음을 알아채게 됩니다. 과연 버크는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그의 계획대로 그 자리를 낚아챌 수 있을까요? 내 경쟁자들이 모조리 사라진다면, 내가 원하는 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사라진다면 진짜 한 번쯤은 망상처럼 해볼 만한 상상이기도 합니다. 특히 취업을 위한 시험을 보거나 꽤나 심한 경쟁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이 소설 X는 단순한 범죄 소설로만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물론 이야기는 주인공 버크의 계획 그리고 그 실행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의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경쟁과 사회 구조 그리고 최고 경영자들의 횡포 때문이다 라고 계속해서 더 심각하게 믿게 되는 버크를 보게 되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생각이 점차 견고해지는 모습을 살인과 병렬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게다가 이 모든 것은 1인칭 시점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변화하는 그의 내면을 샅샅이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읽다 보면 참 묘합니다. 살인에 점차 익숙해지는 버크의 모습을 보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를 한편으론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심지어 어쩐지 공감이 되는 듯한 감정이 들기도 해요. 아마도 그게 1인칭 시점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 지점이 여타 다른 범죄, 추리소설이나 장르소설과 다른 점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진 않더라도 우리 모두는 매일같이 치열한 경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떨어져야 내가 붙는 시험, 누군가가 잘려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회사 자리. 이런 구조 속에서 인간성은 점점 갉아먹히고 결국 버크처럼 그렇다면 잠재적 경쟁자까지 모조리 처치해버린다 라는 극단적인 사고에 다다를 수도 있죠. 게다가 그것이 나의 가족 혹은 나의 삶의 멱살을 잡고 있다면 더욱 말이에요. 무엇보다 피해의식이 목적의식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을 때 비단 이 소설이 아니라 실제 세상에서도 말도 안 되는 정당화와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행동들이 터져 나오곤 하지요. 이 세상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럼 내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도 목적을 위한 수단이기에 정당하다. 버크가 자신의 살인 행위를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한때의 평범한 가장이었고 성실했던 직장인이 해고와 불안 그리고 끝없는 경쟁과 불가항력적인 사회로 인해 점차 다른 존재로 바뀌어 버리는 점에서 이 소설은 사회가 인간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회 담론을 묘사한 소설로도 읽혔습니다.
정말로 그런 속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하든 간에 그 사람이 영화 제목처럼 어쩔 수가 없다 라고 해버릴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 없다의 원작 소설 리처드 스타크의 X. 제가 사실 영화의 예고편도 안 봤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을 어떻게 영화로, 특히 한국 영화로 구현했을지 이번 주말에 영화관에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이 소설 재밌으니까요.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